네, 안녕하세요. 종목을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멍입니다. 예, 금일은 10월 8일이고요. 예,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석 연휴를 끝나고 제가 좀 3일 동안 이제 방송을 못 올려드렸었는데요.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 환절기 탓인지 좀 목 상태가 녹화하기에 좀 부적절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영상을 좀 못 올렸었다는 점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오늘도 특징 섹터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오늘 약간 소폭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 섹터 중에서는 이제 태양광 또 풍력에너지 섹터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제 미국의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또 얼마 전에 또 연휴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에 따른 관련주들이 또 이번 주에 큰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요. 아무래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확대되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. 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4년간 약 2,400조 원을 이제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 분야의 이제 공약을 발표했었죠. 이에 따라서 오늘 태양광과 풍력에너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오늘 신성ENG라든가 SDN, 또 OCI 등의 태양광 에너지 섹터와 SKD&D, 동국 SNC, 유니슨 등의 풍력 에너지 테마들이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또한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래 자동차가를 신설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이 수소차, 전기차, 또 자율주행차 테마 섹터 들이 금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미래 자동차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 말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금일 섹터들이 상승을 하였었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영아테크와 이제 삼보모터스 강의 이제 수소차, 또 휴맥스, KC 등의 전기차, 또 텔레칩스, 에이스테크 솔루션 등의 자율주행차 섹터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는 하루였던 것 같겠습니다. 그러면 상한가부터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이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이 태양광 에너지 섹터인 신성ENG가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동일철강 같은 경우에는 전일, 즉 어저께였었죠. 어제 개최된 대선조선 매각폰 입찰에 동일철강이 이제 단독으로 이제 입찰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. 이 지난달 예비 입찰에 참여한 이제 영국계 사모펀드 운용사는 이 본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대선조선의 주채권 은행인 수출입 은행은 이 단독 입찰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자인 이 동일철강에 대해서 이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또 골드 퍼시픽이 상한가를 들어갔고 또 한국 파마도 20%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경희대학교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혔었는데요. 이 산학협력단이 이제 주관하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컨소시엄이 인도에서 치료제인 APRG64의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.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최초로 이제 인증을 받은 렘데시비르보다 세포 침입 차단과 또 감염 후 증식 억제 항목에서 50배 이상의 이제 효과가 있음을 이제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경희대와 또 의료의약품 개발사들과 이제 컨소시엄을 또 구성하고 인도에서 이제 사용될 임상약을 위탁 생산해서 현지 임상기관에 이제 공급할 예정인
한국 파마가 오늘 2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또 컨소시엄 참여 기업 중에서 APRG가 있습니다. 이 APRG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또 골드퍼시픽이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펜젠 같은 경우에는 국제백신 연구소와 이 코로나19 제조업, 이 서브 유닛인 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제 밝히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 동사와 국제 백신 연구소는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또한 기술을 공유하고 또 상호 간에 필요한 연구 재료 등의 제공을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한편 이 펜젠은 지난 9월에 이 차백신 연구소와 또한 공동으로 백신항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안정성이 높은 서브 유닛 코로나19 백신 개발 협약을 또 이미 체결한 바가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태양광 에너지 테마의 섹터죠. SDN도 오늘 2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한국파마 앞서 골드퍼시픽과 말씀드린 사유로 오늘 2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오늘 휴맥스 그리고 또 RT캐스트가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현대오일뱅크가 이제 어제 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인 차지인가 이 도심권 주유소에 100kW급 이상의 충전기 설치를 골자로 한 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죠. 이 같은 소식에 차지인의 지분 16% 이상을 좀 보유한 이 RT캐스트가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7%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어줬었고요. 또 이 RT캐스트의 최대 주주인 휴맥스가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휴맥스 홀딩스가 오늘 19%대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에이테크 솔루션 금일 앞서 이제 섹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미래 자동차가 이 신설계 발표 등의 오늘 자율주행차 테마 섹터들이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자율주행차 테마 섹터에 포함된 에이테크 솔루션이 오늘 18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까뮤 UNC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었습니다.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주식회사 파라텍 주식 200만 주를 140억 원에 처분하기로 이제 결정 공시가 나왔었죠. 이 까뮤 UNC와 또 파라텍의 최대 주주인 이 베이스 HD가 이 경영권 이전 수반을 한 이 파라텍 주식을 전량 매각 예정으로 향후 이제 파라텍과의 시너지를 이제 기대하기 어려워서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서 또 반대로 파라텍은 이제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까미맨씨 같은 경우에는 또한 어제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대표 관련주로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이 조혜공씨 답변이 나왔습니다. 이 공씨 답변을 통해서 이 당사의 이 표학길 사회이사가 2017년 대선 시에 안철수 대표의 지지 모임인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광장에 상임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관계가 이제 없다고 이제 밝혔고요. 아울러 또 단일 판매 계약 또는 공급 계약건에 대한 다수의 영업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이제 없다고 밝혔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앞서 휴맥스 말씀드려서 RT캐스트 말씀드렸었죠. 16%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종근당과 이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14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 종근당은 나파 벨탄의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판매 허가를 승인받고 또 BC월드 제약은 이 해당 국가에 제조 기술을 이전하거나 종근당을 통해서 이 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. 3일 CNS 풍력에너지 테마 섹터죠. 미국
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 확대 소식이 오늘 1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과 내년에 실적 반등에 관련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호조 속에 이 부품과 관련된 공급사들의 동반 실적 상승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일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금일 오늘 수소차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수소차 섹터인 비나텍이 12%대 상승을 하였었는데요. 또 슈퍼 커패시터 이 어플리케이션의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또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어플로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인공췌장 제품과 관련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던 소식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오늘 플리토가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네이버가 이제 국내 기업 최초로 이 슈퍼컴퓨터를 구축해서 이 AI 분야의 언어 생성 모델인 이 GPT-3를 능가하는 일본어, 한국어의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갈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, 또 텐센트, 네이버, 카카오와 같은 대형 IT 기업들을 글로벌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플리토가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슈퍼항생제, 이 테코 플라닝과 항산 아르베카신, 이 코로나19 비행삼 진행 소식이 된다는 모멘텀이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이 산소 발생기가 구비되는 공기청정기에 관한 이 신규 특허 취득 소식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또 SK케미칼 10%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영국의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이 스위스 규제 당국에 사전 검토 작업인 롤링 리뷰를 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롤링 리뷰라는 것은 임상시험 자료가 이제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망한 의약품이나 백신에 대한 승인 절차를 또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까지의 자료를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요. 이러한 소식에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 SK케미칼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한편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6일 보통주 약 400만 주를 무상 증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. 본격적인 기업 공개를 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1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뉴저지주 기호형 마리아나 합법화에 관련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항상 이 오성첨단 소재, 이 마리아나 관련주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.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전에도 한번 한성기업 나왔었던 종목이었었죠. 미국 이제 대선의 후보인 바이든 후보와 임준호 대표이사가 미국의 시라큐스대 동문인점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금일 또 수소차, 태양광 에너지 섹터에 또 포함되어 있는 하나솔루션이 이 태양광 글로벌 피어 대비 저평가가 됐다라는 분석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SKD&D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태양광 풍력에너지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
3분기 실적 호조, 기대감 등이 오늘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SK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. 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2,220억 원,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9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. 성수 SK V1, 또 W센터 등의 이 부동산 부분이 이 높은 매출 기여로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이제 밝혔고요. 또 풍력 부분의 경우에는 제주 가시리 발전 매출 외에도 이 4분기에 군위 지역의 풍력 PJT 착공이 이제 기대되고요. 이 부동산 부분의 안정적인 실적 기여와 또 신재생 에너지의 본격적인 이 성장세가 이 멀티플 릴레이팅의 근거가 될 것으로 밝히면서 금일 9%대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간에서 중요한 특징주는 일단은 랄록시펜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.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이 랄록시펜과 관련된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관련된 탐색을 위해서 임상시험 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는 소식에 서울제약 랄록시펜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는 서울 랄록시펜염 산 염정이 있고요. 또 서울제약 이외에도 또 에이프로젠 제약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에비라정, 즉 랄록시펜 염산염에 관련된 또 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서울제약과 에이프로젠 제약이 랄록시펜 관련주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고요. 까뮤ENC 앞서 특징주에서 보셨다시피 주식회사 파라텍 주식을 처분 결정하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17%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. 시간에서도 7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QOP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거절된 이 감사 보고서가 조만간 채택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온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7%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대한유판 같은 경우에도 서울제약, 에이프로젠 제약과 마찬가지로 랄록시펜 관련주로서 랄록시펜염 염산염 관련 식약처로부터 대한유파민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간에서 5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이프로젠 제약이 랄록시펜 관련주로서 오늘 상승을 함에 따라 에이프로젠 KIC, 에이프로젠 HNG도 각각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. iNetworks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인프라웨어 즉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약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찬가지로 인프라웨어도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 세원 외 1인으로 또 변경이 되었고 이 iNetworks가 주식을 신규로 취득 결정하기로 하면서 시간에서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하나제약도 마찬가지로 랄록시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요. 하나제약 마찬가지로 랄록시 플러스 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또 안국약품 또한 랄록시펜 관련주인데요. 안국 랄록시펜 염산 염정을 또 가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를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금일은 랄록시펜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무쪼록 이렇게 10월 8일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 겨울 환절기가 돌아옴으로써 좀 일교차가 큰 것 같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항상 매매하시면서 감기에 또 걸리시지 않기 위해 항상 몸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. 또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또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. 저는 월요일날 몸 관리 잘해서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